왜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와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틀어질 만큼 공부 때문에 그런다면 차라리 학원에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는 사교육과 예체능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등에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교육은 사실 공교육의 보완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공교육에서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제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공부를 코칭해주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이나 또는 전업맘이지만 아이 공부를 봐주는데 아이랑 너무 관계가 너무 틀어진다. 그러면은 차라리 사교육으로 맡기시는 게 낫거든요. 왜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와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틀어질 만큼 공부 때문에 그런다면 차라리 학원에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사교육이 언제 유용하냐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또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공교육에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사교육에서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교육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이용하면 어떤 사교육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학교에서 가성비가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방과후입니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방과후 영어를 6년 동안 둘 다 이용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서 뭔가 아이가 배우고 싶어하고 배웠으면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학원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영어를 내가 좀 학원에 보내야겠다 하면은 영어도 이제 실용 영어 중심으로 하는지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영어 책을 좀 읽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너무 빡세게 내지 않는 아이한테 흥미를 주는 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원에 너무 빡세게 이제 숙제가 많은 학원을 내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보내실 때 영어 학원은 실용 영어 중심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수학은 선행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얘가 익힐 수 있는 약간 공부방 같은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예체능은 여러 가지 이제 애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 되는데 저는 예체능 쪽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운동이에요. 스포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체육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좀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수영도 하고 스키도 하고 한 6년 동안에는 매일마다 바꿔가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스포츠를 시켰는데요. 이 스포츠가 필요한 이유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아지죠. 인성도 좋아지죠. 그리고 되게 끈기도 되게 좋아지고 중고등학교 가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그 체력으로 중고등 6년을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운동 스포츠 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악기를 하면 좋긴 한데 악기는 약간 호불호가 있거든요. 악기를 잘 열심히 배우게 하면 풍부한 정서를 갖게 하고 이 악기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끈기를 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바이엘을 뗀 애가 몇 명 안 돼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 배우는 것을 많이 그렇게 푸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악기는 약간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아이가 사교육은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사교육을 시킬 때 저도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발달 단계에 맞게 그리고 아이의 취향과 그런 성격을 존중한다. 그래서 사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아이가 언제든지 사교육을 배우고 싶다고 최소한 3번 이상 엄마 나 축구 배우고 싶어, 엄마 나 뭐 피아노 배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 3번 이상 나를 설득을 했을 경우에 시켜준다. 그리고 3번째는 사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게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초등 때 좀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운동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악기를 시킨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방과후에서 영어를 6년 동안 그렇게 1시간 동안 계속 노출시킨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한글과 컴퓨터를 방과후 컴퓨터에서 애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등에서 교육과정에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는 교육과정은 없어요. 뭐 코딩 프로그램은 실과에서 따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 수행평가를 하려면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아이라면 한글과 파워포인트 정도는 방과 후 컴퓨터에서 배우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과 예체능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라이브 강연에 대해서 사전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개 먼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아이의 공부 습관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제가 아까 공부 습관 잡을 때 말했죠. 그 공부 습관은 아이와 함께 먼저 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숙제를 싫어하는 아이는 어떡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숙제를 싫어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숙제를 아무리 싫어해도 학생으로서는 공부를 하는 게 너의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있고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는 기본 정도, 한 단원평가 한 80점 정도? 그 정도 기본은 맞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무엇을 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 베이스는 잘 깔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합의하시고, 그리고 기본은 할 수 있을 만큼 아이보다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고 아주 기본만 한다는 그 느낌으로 아이랑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스스로 알아서 처음부터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는 단연코 없습니다. 초등에서는 이 부모의 그런 코칭형, 부모력, 초등은 부모력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님일수록 아이가 잘 될 확률이 사실 높긴 해요. 초등은 단연코 부모력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아이가 좀 힘들어해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미디어가 많다 보니 재미있는 영상은 잘 보는데 공부 등에는 도통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짧게라도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이가 이미 영상에 맛을 들렸으면은 종이책 잘 안 보려고 할 거예요. 좀 편하고자 싶은 마음에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바로 쥐어주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영상의 맛을 들이면 종이책 같은 그런 것은 되게 재미없고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는 시간은 아이하고 조절하시고 영상은 영어 흘려듣기 하실 때만 이용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되게 집중력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린 애들은 집중력이 짧은 게 정상이에요.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집중력이 나이가 많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집중력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공부를 끊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30분 하고 10분 쉬는 것을 15분 하고 5분 쉬고 15분 하고 5분 쉬고, 그리고 집중력이 짧은 아이일수록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은 굉장히 질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낫장으로 뜯어주는 방법, 그 방법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코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부 방법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코칭을 처음에 해주시죠. 공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설명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고, 요약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마인드맵을 한다든지 비주얼 싱킹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려서 요약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문제집을 풀면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자기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것을 알아가면서 하는 공부법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공부법이 있다라고만 안내만 해주시고 너가 편한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제 단원 평가 보기 전에 너네가 공부한 것을 가져와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한 종류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한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문제집을 풀어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은 문제집을 푼 아이들이 성적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요약 정리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문제집도 같이 풀어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중에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아이의 몫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잘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진로를 천천히 정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진로 관련 질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공부 지도를 하면서 이 진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진로가 초등 때 찾아지는 아이가 있고 중등 때 찾아지는 아이가 있고 고등 때 찾아지는 아이가 있고 대학에서도 못 찾는 아이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두 아이의 진로를 첫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찾았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고1 때 찾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 저희 첫째 아이는 가만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 방과 후 컴퓨터에서 그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배웠다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때 얘가 시간이 나니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직접 만들고 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흥미가 생기니까 뭐 컴퓨터 언어, C 언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것을 컴퓨터에다 자기가 직접 찾아서 독학을 해서 자기가 뭔가 코딩을 하고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는 너는 컴퓨터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잘하기도 하는구나 이걸 느껴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얘가 여유 시간이 났을 때 얘가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그 관심사가 곧 진로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얘는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축구를 딱 접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그다음부터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동안에 그 축구 선수의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꿈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중학교 때부터 애가 좀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커리어넷에 들어가면은 그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 지능 중에서 11가지 지능 중에서 얘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직업까지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논리 수학 지능하고 예술 시각 능력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지금 건축학과를 가려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는 아이의 관심사를 관찰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검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초등학교에서 요즘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돈을 내주고 아이들 진로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 1학년부터 쭉 저희 학교는 6학년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 진로 검사를 해준 것을 포트폴리오로 다 모아놓으시면 얘가 어느 쪽에 진로가 모아지고 있는지 그게 나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 질문이네요. 학원을 미리 꼭 보내야 할까요? 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줘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학원 꼭 안 보내도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엄마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학원은 필수가 아니에요. 학원은 선택이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부모님이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거거든요. 초등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코칭해 줄 수 있는 건 초등까지예요. 중고등학교에는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능력을 넘어서거든요. 해주려고 해도 중학교 영어 수학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공부 봐주기 어려워요. 초등에서 공부 봐주는 거는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은 초등은 엄마가 해줄 수 있으면 엄마표로 가장 해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안 될 때만 학원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뭐 학원 간다고 해서 애들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혼자만의 혼공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간을 엄마랑 같이 갖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지, 학원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집에서는 3중 세트입니다. 첫째도 독서, 두 번째는 국영수사과 공부,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그런 관심사나 강점 지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이가 공부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되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특유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독서, 그 다음에 국영수사가 공부 기본으로 할 것, 세 번째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줄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완벽한 부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20년 동안 두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많이 울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두 아이 키우면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키우다 보면 엄마도 많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근데 엄마가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도 좋지만 우리 엄마들도 체력 지치지 않게 운동을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아이들 뒷바라지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짬짬이 시간 내서 운동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두 아이 키우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그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 권씩 그런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으니까 20년 동안 1000권 정도 읽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읽은 것을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나도 한번 시행해보고, 그리고 실천해보고 이게 맞네 하면은 그것을 잘 적용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하는 것도, 부모님이 독서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유튜브로 많이 보시면서 자녀 교육 공부도 하시지만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이하고 많이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때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하루에 세 가지씩 나한테 감사한 거 세 가지씩을 찾아서 감사일기 쓰기가 했는데, 그때 마음 힘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 키우시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 나만의 그런 어떤 탈출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취미 활동도 우리 부모님께서 꼭 하시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 자체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저를 키우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거든요. 애를 키우려면 그 아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제 그릇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만 큰 것은 아니었고, 제가 20년을 돌아보니까 나도 같이 아이와 함께 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키우시는 일이 엄청 가치 있고,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잘한 일은 아이 키우는 일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 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